이제 자금 출처 조사는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사업장으로 파생이 될 수도 있겠죠. 차용증이라고 써놓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조사 통지서를 받고 한 1년치 이자 지금 보내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된 차용증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세무조사가 나왔다, 모르는 상태로 나온 게 아니고 추징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금 출처 조사가 뭔지 홍구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보험, 적금, 가상자산 이런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재산을 취득한 비용 자체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산이랑 많이 다르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테니까 너가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살펴보겠다 라는 취지로 나오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그 금액이 증여받은 거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소득을 누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사업장으로 파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고 자금 출처 조사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풍문이죠. 인터넷에 많이 도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연봉이 높으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낮으면 올라간다.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연봉이 많은 분들이 자산 취득 행위든 소비 행위든 훨씬 금액들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봉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대별로 얼마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국세청의 규정을 보면 20대, 30대, 40대 나이별로 부동산을 일정 금액을 취득했을 때 어느 금액까지는 입증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단편적인 얘기고, 증여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온전히 다 증여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하는 재산의 80%만 소명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규정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그럼 10억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10억이 아니라 취득세도 몇 천만 원 나오셨을 거고 중개 수수료도 좀 많이 나오셨겠죠.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부대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실제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만약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대신 내준다고 지불을 하게 되면 결국 조사 과정에서는 다 적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는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세무조사도 자산 취득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감독하는 DB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세무조사가 나왔다, 모르는 상태로 나온 게 아니고 추징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취득할 때 얼마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어떤 식으로 돈이 구성이 됐는지 돈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 부모님한테 빌린 차용일 거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작성을 했다면 어떤 이자율로 어떻게 상환을 하는지 분명히 이제 잘 기재를 해두고 우리가 차용증을 공증받을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보관만 할 것인지 충분히 의사결정이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작성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원리금이 계속 상환이 되는 이런 증빙들이 사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 보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차용증이라고 써놓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조사 통지서를 받고 한 1년치 이자 지금 보내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된 차용증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원리금에 대한 상환 내역이 충분히 제출 가능하도록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조사가 나왔다, 꼭 세무대리인을 그냥 바로 찾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끔 일을 받다 보면 중간에 스스로 대응을 하다가 꼬인 상태로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이상한 자료를 너무 이미 내놓은 상태로 오면 공무원이 그 자료를 봤는데 이걸 못 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되게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세무대리인을 바로 찾아가셔라. 혼자서 잘
방어를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